네, 대단원 2단원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단원이야. 전기장과 전기차. 자, 먼저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밤마다 진도 나가는 순서 이게 좀 다르니까 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어느 반에서 들었는지 모르니까 반이 똑같으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확률 시기가 다를 수 있고 자기장은 우리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지? 자기장. 어. 너는 어떻게 알아? 너는 그 수업 안 들었잖아. 저 그러지. 내 자식, 중학교 때 한 번만 자식. 진우 자기장 기억나지? 방금 이 형이 잠깐만 형이 아닌가? 헷갈리네. 너 어떻게 올린 거지? 동갑이구나. 이거. 뭐? 자, 그런데 자기 말고 그럼 우리는 전기들 얘기를 할 거라고 그 전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먼저 전하야, 전하. 임금님인가? 전기야 그냥 전기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전기적인 그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아이고 뭐가 쓰이는데? 전기적인 성질을 종류랑 양이랑 요거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양을 나타낼 거라면은 단위를 쓸 때는 처음에는 대문자 C로 표기를 하는데 읽을 때는 몇 훌륭이냐 이렇게 읽으면 돼. 자, 그리고 여기다가 훌륭을 하면서 이음 받침을 썼잖아. 교과서나 교재 같은 데 나올 때 미음, 훌륭으로 나올 때 나오는데 상관없어. 프랑스 분은 통함이니까 그걸로 쓰더라도 상관없고요. 종류 얘기하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종류는 근데 이 전화의 종류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쓸 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헷갈리는 부터 바로 써주세요. 바로 안 쓰면 그냥 플러스나 마이너스 쓰면은 저게 뭐 곱하기를 쓴 건지 아니면은 뭐 하다가 찍 잘못 그은 건지 이런 게 좀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힘, 이 전하들끼리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야. 전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이랑 전기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전기 자기 얘들 둘이 항상 붙어 다니고 되게 연관도 깊고 비슷한 것이기도 한데 서로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기 하면서는 자기장을 얘기를 했었잖아. 자기장은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띄고 있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자기력에 영향을 받는 그 공간, 영역 여기까지가 자기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자기장이 얼마나 세, 약해 그러니까 영향을 얼마큼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얘가 어디서 어디로 뭐 움직이고 이런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Like your girlfriend. 추상적인 거야.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진짜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우스 이걸로 얘기하면 돼. 어, 지금 여기 정지 있는데 내가 시간에서 어디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얘가 운동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힘가해갖고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잡고 있을 수도 있어. 전화도 입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랑 똑같은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물질이 갖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보면 되고 전기력은 전하끼리,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물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체 전체의 총 전하량. 당연히 총 전하량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호 고려해서 더한 결과로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물체 하나를 보면은 총 전하량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부분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입자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얘기해도 돼. 그걸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전하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기력을 설명하는 법칙이 쿨롱 법칙이야. 이 법칙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쿨롱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쿨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전기력을 설명했다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요. 전기력 설명한 건 맞는데 전기력의 크기, 전기력의 세기와 종류를 설명합니다. 자, 이 종류에다가 별표 하나 알려주자. 왜냐하면은 요거를 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쿨롱 법칙은 식이 있거든. 그 식 결과값으로 나오면은 이 종류, 예, 방향이 아니라 종류, 인력이냐 청력이냐를 설명을 하는 거야. 쿨롱 법칙 식을 쓰면은 K가 일단 곱해지고 전기력의 원인은 전하이기 때문에 전하가 크면 클수록 전기력도 세게 작용해야 돼. Q1이랑 Q2.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 R 제곱 이렇게 하면은 신지 당연히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Q1이랑 Q2는 두 녀석의 전기력을 계산할 두 녀석의 전하량 부까지 넣어주면 되긴 합니다. 부 안 넣어주고 절대값으로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할지 청중이 작용할지 따로 해도 당연히 상관은 없어. 우리 계산만 제대로 되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어른 떨어져 있는 거리. 지혜를 잘못하면 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지방이 이렇게 하나? 자, 요 전기력으로 전기력 계산을 하기 위해서 푸른 법칙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은 여기 전화량 Q1이랑 Q2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넣어서 곱했다고 치면은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어서 곱했다고 치면은 결과가 양수가 나올 거야. 너희들이 이걸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얘가 그냥 힘을 얘기하는 건데 플러스가 나왔어. 양수가 나왔으면은 오른쪽이네? 아니야.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이네? 아니야. 여기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부호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의미하는 거라서 쿨롱 법칙으로 계산한 쿨롱 법칙 계산값 결과 계산 결과의 부호는 노선으로 여기다 쓴 거.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냐 청력이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힘의 종류를 의미한다 그래야 돼. 인력 청력은 방향이 아니야. 당기는 방향, 미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어느 방향에 어느 위치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가 나온다면 청력을 의미하는 거고 음수가 나온다면은 인력을 의미하는 거. 이걸 주의해야 돼. 요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느 전화에 어느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 전체 R자임을 계산하시오 라는 게 나오면은 방향을 각각 따로 고려해야 됩니다. 하고 너희들 생각하기 귀찮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그냥 결과값만 띡 본 다음에 그걸로 더하기 빼기 해버리면은 완전 이상하게 나온다. 예시를 들어줄게. A라는 전화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세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이제 인력 청력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데, A, B끼리 작용하는 전기력을 플럼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은 요거 음수 나오지. A가 B에 작용하는 거든 B가 A에 작용하는 거든 그러면은 얘가 음수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왼쪽이 아니라 인력이라는 얘기야. 그럼 A한테는 AB만큼의 절대값인데 오른쪽은 인력이니까 B랑 인력이니까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한테는 마이너스로 그만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은 그럼 요거 그냥 두 녀석한테 방향만 땀싸움을 해갖고 하면 되는구나. 로또 그냥 만든다고. BC 같은 경우에는 봐봐라. BC에 작용하는 거 하면은 양수 나오니까 이건 청력이야. 그럼 얘한테는 또 왼쪽으로 해야 돼. 얘한테는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BC.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AC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AC까지 뭐 써주고 싶으면은 FAC 얘는 이렇게 나왔고 플러스 FAC 마이너스 절대값 FAC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합력 계산한 값이고 요거 방향 고려 안 하고 두 개의 쿨롱 법칙 결과값으로 그냥 더해버려서 계산하면은 절대값을 더해야지 크기가 나오는데 두 개를 빼버리게 된다. 조심해라. 엄청 잘 쓰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를 그려줄 건데 이건 지금 그리면 안 돼. 이따가 그려야 되는데 내가 요거 위치를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여기다가 그리는 건데 이따가 위치 잘못 잡았으면 다시 그린다 할 거야. 유철아, 자기장이 모였어. 전자가 전자가 자기 자기 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나 영역. 전기장은 뭐겠니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근데 이 전기장이랑 중력장이 되게 비슷해. 비슷한 개념들을 되게 많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중력장을 이야기를 할 건데, 야, 중력장. 그러면 중력장은 뭐겠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그럼 잘 받아. 이제 그래. 너무 잘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중력장 얘기를 해볼게. 이거 그리지 말라고 지금 그리는 거 아니야? 중력장이 이 방향을 향한다. 라고 하는 게, 예시표면 여기는 중력의 원인이 뭐야? 어떤 물체에 중력이 작용한다 하면 왜 중력이 작용해? 만유인력이 작용해? 동우야 왜 만유인력이 작용해? 만유인력의 원인이 뭐야? 뭐 때문에 만유인력이 작용해? 하우야 하우 이거 Y가 아니라 왜 작용해요? 이게 아니라 만유인력의 원인이 뭔지 어떤 물리량 때문에 작용하는 건지 중력이 질량이 있으니까 작용하는 거야. 질량에 비례하지. 그래서 여기에 질량 M인 녀석이 있으면은 안으로 중력을 힘이니까 더 올려라고 F라고 썼어. 이거 Mg만큼 받을 거야.
중력장에 존재하고 있으면 질량에 비례하는 만큼의 중력을 받을 거라고. 이해되지? 자, 그럼 전기장이 있다고 치자. 전기력의 원인은 뭐야? 전기장이라고 하면 그럼 전기력을 받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전기력의 원인은 뭐겠어? 이거잖아. 전기력의 원인이 뭐야? 전화. 전하끼리 작용하는 힘인 거니까. 그래서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기장이 여기서 요 방향, 여기 지표명 같은 거 아니야? 요 방향으로 있다고 했을 때 얘가 Q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근데 중력장에서는 질량에 비례하는 힘을 받지 전기장에서는 전하에 비례하는 힘을 받아야 돼. 원인에 비례하는 힘을 받아야지. 아니, 전기장. 전기장으로 일렉트릭 필드야. 대문자 2로써.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에너지 얘기를 할 때 E를 잘 안 써. 일렉트릭 필드랑 헷갈리니까 전기장을 엄청 많이 쓰거든. 자, 전기장. 전기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공간이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롱 때리고 왔으니 그럼 중력장, 중력 요거랑 방금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 전기장을 그럼 얘기를 할 때 전기장 아니 중력장을 다시 얘기할게. 중력장에서는 중력의 원인인 질량에 비례하는 중력을 받는 거야. 전기장에서는 전기력의 원인인 전하에 비례하는 힘을 받아야 돼. 그 힘이 전기력인 거고. 자, 그래서 이 전기장의 색이랑 방향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전기력으로 정의를 해야지. 정의 자체가 전기장이라는 이 개념의 정의 자체가 전기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전기력 얘기하려고 하면은 얘가 몇 쿨롱의 전하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전기력 다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전하량, 단위 전하량. 정확히 얘기하면은 종류까지 얘기하면 양전하 플러스 1쿨롱짜리야. 단위 양전하를 놔뒀을 때 그 녀석이 그 전기장에서 받는 전기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기력의 세기가 전기장 세기인 거고 그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방향은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짜리가 받는 전기력 방향 해도 돼. 근데 어차피 그 방향이면은 그냥 모든 플러스 전하가 받는 방향이란 말이야. 방향이라고 얘기하면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 방향.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 얘기를 할 때, 야, 전기력으로 그럼 얘기를 해보자면은, 전기장을 볼까? 전기장은 전기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하가 있으면은 그 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하니까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을 얘기할 거라면은 그 전하가 받는 전기력에다가 그 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전하가 전하량이 Q, 전기장 내에 존재하는 전하의 전하량을 스몰 q라고 한다면은 얘가 1쿨롱당 전기장 이만큼의 힘을 받으니까 Q 쿨롱이면은 Q에다가 전기장을 곱한 값의 힘을 받아.
전기장 방향. 자, 전기장 방향은 이거 아직 그리지 마.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쳐. 얘가 주변에다가 전기장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1쿨럼짜리 여기다 놓으면은 얘는 얘한테서 청력을 받을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다 놓으면은 이렇게 청력을 받겠지. 그래서 어느 지점에다가 놓든지 플러스인 점전화가 주변에 자기장을, 주변에 전기장을 만든다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을 거니까 플러스 전화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전화가 주변의 자기장을 이 아니라 전기장을 만든다면은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거지.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시작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끝나. 전기장을 만드는 전화가 있다면은 플러스 전화에서 시작되고 마이너스 전화에서 끝나. 이거 자기장이랑 같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자기장은 시작점이나 끝점이 없어. 자기장 내가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가운데서 무한히 이어지는 거고 이 주변 걸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어. 시작점이나 끝점 없이 무한히 순환한다고. 전기장은 순환이 아니야. 이 전기장은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한 것처럼 전기장도 전기력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자, 전기장. 방금 얘기했다시피 플러스 전하에서 시작되어서 마이너스 전하에서 끝나. 전기장은. 전기장을 만들고 있는 원래 있던 전전화만 얘기하는 거야. 새로 추가된 애들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당연히 자기력선 마냥 전기력선이 밀집해 있을수록 전기장이 센 걸 표현을 합니다. 단 얘도 전기장이 얼만큼마다 전기력선 몇 개 이런 거 안 정해져 있어. 전기력선이 밀집할수록 센 전기장을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전기장 단위를 얘기를 했네. 세기 정의만 얘기를 해주고 전기장 세기 얘기할 때 전기력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쿨롬당의 전기력이지. 1쿨롬당 몇 뉴턴의 힘을 받느냐 이니까 뉴턴 퍼 쿨럼으로 단위를 써야 돼. 1쿨롬당 몇 뉴턴의 힘을 받느냐잖아. 정의만 잘 안 하면 됩니다. 전기력선이 밀집해 있을수록 센 전기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혹시 영상 보는 사람 이거 안 보일까봐 잠깐 꺼두면 저기 쓰는 거다. 전기력선이 밀집해 있을수록 또는 밀집할수록 센 전기장. 근데 자기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밀집할수록 센 거긴 한데 자기장은 너희들한테 그냥 단위가 테슬라다 정도만 알려주고 상세하게 다른 거는 얘기 안 했는데 전기장은 그 전기장을 만드는 전기장의 원인이 되는 전하가 있다면은 전기장의 원인이 되는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의 그 연결된 전기력선의 개수가 그 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하게 그려야.
어, 그럼 요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플러스 3쿨롱짜리가 있고 마이너스 1쿨롱짜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아까 설명하면서 이쪽에다가 잠깐 그렸다가 지웠다시피 플러스 전화 주변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절대값 1쿨롱과 전기력선 4개를 그리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여기 이렇게 4등분 했어. 여기도 4등분을 일단 해볼게. 1쿨롱과 4개니까 여기는 12개 그려야 된단 말이야. 4, 3, 12에서. 그래서 12개 이렇게 일정하게 12개 하려고 내가 지금 12개 점 찍어 놓은 거야. 여기부터 전기력선 시작하려고. 이거 여기다 거기다 그리면 너무 작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얘들아 여기에서 이렇게 중앙에 대칭으로 되면 안 된다. 왜냐면 얘한테 가까운 쪽이 전기장이 더 세야 돼. 그래서 우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좀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선들은 살짝 뒤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선은 여기로 안 이어져.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전기장.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를 여기다가 놓으면 힘을 일로 받아. 전기력선의 적선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플러스 전화는 전기장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화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가만히 놨다면은 힘을 받게 된다면은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움직일 수 있겠지. 힘을 좀 차려.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면 뭘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이 자식! 아이 자식! 아이고! 아이 잘해. 일을 받으면은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면 일을 받은 거야. 내가 일을 받았으면 내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우리가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힘을 받아서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여서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할 건데 운동 에너지 늘어난다고 하면 돼. 근데 그 전하의 운동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렸는데 자 여기다가 쓸까 그냥? 전기 그럼 뭐냐? 심지어 전기 에너지는 전기장을 2로 쓰니까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이 의미로 얘기하려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지금 우리 유찬이가 대답을 잘했잖아. 전기장에서 움직이면서 이만큼 2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지? 그래서 워크, 일 의미로 W로, 대문자 W로 전기 에너지는 전하의 이동 또는 흐름, 그게 전류지. 의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 1라고 했고 전기장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를 G, small g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력의 원인이 질량이니까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중력이다. 전기장의 원인이 전하니까 전기장 곱하기 전하하면 그게 전기력이 나오지. 그리고 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얘기할 거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연직 거리 H, 중력 방향으로, 힘 방향으로 이동 거리 여기까지 이동한다고 치는 거야. 여기 저기 여기 거리는 내가 정해놓긴 하네.
이만큼 이동할 수 있는 거리 D라고 일단 생각해보자. 이렇게 날 째려봐, 막. 어, 알겠어요. 이글 거리는 거지. 초콜릿 못 받아갖고 막 다음 거는 내가 받아야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다른 거를 사는 게 아니야. 저거 너무 사기 같아. 그럼 이제 전기 에너지 W. 저만큼 이동하면서 받은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자면 여기다 쓸까?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받은 일 얘기하면은 mgh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F 곱하기 H. 그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 너희들 요거 썼으면은 이거를 먼저 그려도 써도 상관없어. 어쨌든 얘도 그려놓긴 해야 돼. 그 다음 얘를 쓸 거면은 이거 왼쪽에다가 써놓고 내가 지금 쓰는 걸 오른쪽에다 써야 되는데 내가 저기다가 안 쓰는 이유는 저기다가 쓰면 너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여기다가 새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두 지점을 이동하면서 전하가 전기장 내에서 이동한 거지. 받은 일은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이거 1이니까 W라고 얘기할 거라고. 이거 그럼 F-D라고 얘기하면 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여기서 힘을 전기력을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F에다가 Q1을 대신하는 거야. QED. 뭐 QG2에는 상관없고 DQE에는 상관없고 네 마음대로 써도 되지. 자, 이게 두 지점을 이동했을 때 증가한 전기 에너지가 된다고. 증가한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 안 하고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랑 많이 다를 바는 없단 말이야. 근데 아직 이동을 안 했으면은 이 FD 또는 QED만큼의 에너지 1 아직 안 받았지 여기 있으면. 그럼 얘는 여기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네. 그지? 유진아, 받을 수 있는 일을 뭐라 그래? 무슨 에너지? 포텐셜이지. 왜 여기서 모두 먹고 있고? 동생들 주자. 양보하자.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거야. 여기다가 왼쪽 중력장 그리면서 말한 받을 수 있는 일은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야. 이랑 전기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일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야. 포텐셜 한글로 뭐야? 잠재적 에너지 말고 교과서에 쓴 용어.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위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는. 정말 이거 기호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데 V입니다. 이거 전기하면서 배웠는데 뭐 할 때 뭐 할 때 V를 배웠어? 전류하면서 뭐의 기호야? 전압의 기호야. 전압이 사실은 전이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전이 차야. 전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정확히 얘기하잖아? 그냥 질량 M이었을 때 얘가 전체 받을 수 있는 일이야.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장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얘는 1
항상 받을 수 있는 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전위는 단위 양전하가 플러스 1풀롱이 1풀롱당 전기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일.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고 전위라고 한 이유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두 지점을 이동하면서 전기장 내에서 힘을 받아 이동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단위 정의할 때 세기 단위 정의할 때 단위 양전하다라고 얘기했잖아. 단위 양전하다. 흘러왔으면 또 중요한 거니까 또 쓰는 거야. 받는 또는 작용하는 정도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단위가 볼트잖아. 기호로 V로 쓰는 거랑 단위로 볼트로 쓰는 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문자로서 기호로서 나와 있으면 V라고 읽어야 되고 단위로서 나와 있으면은 220V, 110V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두 지점을 이동하면서 받는 전체 1이 W였으면은 전체 증가한 전개에너지가 W였으면은 전이차는 Q분의 W로 얘기를 할 수 있네. 그러니까 W는 QV지. W가 근데 QED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FD라고 해도 되는데 FD 말고 지금 요거 두 개 관계식 얘기를 하려고. 자, 여기 오른쪽 거에서 그럼 봐보면은 V는 ED가 되지. 이거 전기장 균일할 때야. 이동하면서 전기장 세기 바뀌면 힘 세기도 바뀌니까 다른 식이 적용돼야겠지. 그래서 두 지점 간 사실은 전위차인데 전위차가 설정이 돼 있으면은 전기장 세기도 얘기할 수 있고 전기장 세기를 알고 있고 거리를 알고 있으면은 전위차이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들어갔을 건데 분명 포텐셜 에너지도 기준 위치 정확히 다릅니다나. 지표면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싫은데 나는 더 뚫고 들어간다고 할 건데 해도 된다고 했잖아. 여기다가 뭐 옥상 같은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 여기까지만 하고 할 건데 라고 해도 된다고. 이쪽도 우리 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하는 기준이 어느 높이야? 저 지표면 높이야? 아니지. 이거 우측 높이로 해야 된다고. 그치? 항상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차이값만 의미를 가져 전위도 전기장 내에서 두 지점 간의 차이값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전위가 높냐 낮냐 요거를 얘기를 해주자면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인 포텐셜 에너지부터 얘기를 해보자. 얘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E를 받았어. 그럼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한 거야. 받을 수 있는 일이 감소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라면은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그럼 위에가 전위가 큰 거야? 아래가 전위가 큰 거야?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을 했더니 전위가 감소했어? 위쪽이 전위가 큰 거야. 그래서 전위는 얘가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플러스 전하가 위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전기장 방향이니까. 그래서 전위는 전기장 만드는 그 전하 중에서 플러스 전하 쪽이 전위가 크고
그거만 띄워도 높구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전하 부분이 전이가 낮습니다. 이거 헷갈릴 것 같으면 뭐라고 써놔야 돼? 플러스 전하는 전기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한다. 또는 뭐 전위가 감소한다. 이런 걸 써놔야 돼. 플러스 전하는 전기상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면서 전위는 감소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위 선 등전이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한테는 시험으로 나오면 우리 면 못 그리잖아. 종이에다 그려야 되니까 항상 선으로 나오게 할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지. 등전이니까 같을 등자 써서 전위가 같은 지점을 같은을 빼먹었냐. 이은 선 또는 면이 되겠고요. 이 등전이선이 어디서 보든 항상 전기장의 수직이야. 전기력성의 수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등전이선이 이렇게 그려야 돼. 아니 이런 식으로. 등전이선이 파란색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 3볼트, 2볼트, 1볼트, 0볼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등전이선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여기로 그리면은 자 이거 원 아니야. 원이 아니라 중심으로 한 원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직해야 된단 말이야. 이쪽으로 수직.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야 돼. 계란 모양 마냥.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여기는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게 등전이선이 될 거라고. 전하가 등전이선을 움직이면서는 흰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수직인 거다. 전기장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랑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등전이선 움직이는 동안은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은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안 바뀌어. 전기 에너지 안 바뀌는 거야. 등전이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하는 운동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두 지점 간의 전기장 내에서 두 지점 간의 전위의 차이가 있다면은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장이 있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전하가 움직일 거라 그랬잖아.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위의 차이가 있으면 그게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전위는 사실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이라고 쓰는 일은 많지 않을 거고 사실은 맨날 전이차 를 쓸 거야. 그리고 이 전이차가 전압이야. 두 지점 간 전위의 차이이고 이게 전하가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거야. 왜 전하한테 힘을 가하게 될 거니까.